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캐나다인과 외국인은 미국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항공로와 육로를 개방하면서 오늘 오전 일부 국경엔 많은 차량들이 몰렸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미국으로 향하는 차량이 줄지어 섰는데 일부 지역에선 한꺼번에 몰리는 차량들 때문에 수속 시간이 3시간 넘게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입국에 필요한 모든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챙기고 시간이 지연되는 점을 감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제부터 미국 관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지역에 따라 또 극장이나 관광 명소 등 다중 이용 시설에 따라 입장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여행 일정을 짜기 전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뮤지컬을 부르는 입장 6시간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입니다. 미국 입국 시 항공편은 탑승 3일 안에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고 육로 이용자는 음성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캐나다에 입국할 때는 육로라도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이에 연방정부가 당일 등 단기 여행자에게 캐나다에서 검사받을 것을 권고하자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인과 스노버드 협회, 국경 인접 지역 시장들은 미국을 여행한 후 돌아올 때 캐나다에서 미리 받은 검사 용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쓸데없는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비싸고 24시간이나 걸리는 PCR 검사보다 국경에서 신속하게 검사하는 게 지금은 과학적으로 더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속 검사가 정확도는 떨어져도 백신 접종률이 높은 만큼 특히 단기 방문 입국자에겐 더 낫다는 겁니다. 이에 연방정부도 PCR 검사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각 주 정부가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예약을 개시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부스터샷 접종 예약을 개시한 온타리오주에선 전날 토론토에서만 8,000명이 예약했습니다. 향후 2주 동안 여전히 3만 1,000여 명이 더 예약할 수 있습니다. 6지역에서도 부스터샷 예약을 시작했으며 3차가 아닌 1차와 2차 접종은 예약 없이 워크인에서 언제든지 맞을 수 있습니다. 부스터샷은 2차 접종일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접종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앞서 지난달 말 국립접종자문위원회가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확대하자 각 주들이 연이어 예약을 개시했습니다. 알버타주는 오늘부터 알버타 헬스 서비스 웹사이트에서 부스터샷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온주와 마찬가지로 70세 이상과 18세 이상 원주민, 최일선 의료진이 대상입니다. 뉴펀들랜드주 등 대서양주도 부스터샷 접종 예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부스터샷 접종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선 제일 먼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내년 1월부터 18세 이상 전 주민에게 부스터샷을 접종해 준다고 발표했고, 이어 온주가 1월 초쯤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스터샷과 별도로 어린이 접종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한 당국 관계자는 정부가 이번 달 안으로 어린이용 화이자 백신을 승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들은 당국의 승인이 나는 대로 신속히 접종할 수 있도록 스쿨허브나 커뮤니티, 약국 접종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코로나 환자는 508명에서 636명까지 늘었다가 어제 48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신규 환자 수가 600명을 넘기는 10월 9일 이후 처음입니다. 7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일주일 전 362명에서 47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런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긴 어렵지만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 절반은 미접종자이며 돌파 감염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1일 환자 480명을 지역별로 보면 토론토 53명, 워터루 49명, 6지역과 필지역 39명씩, 오타와 36명 등입니다. 엿새 연속 500명을 넘어선 퀘벡주에서도 지난주 금요일 688명으로 늘었고 주말은 이틀 연속 500여 명씩 확진됐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지난주 금요일 549명 늘었고 알버타주에선 466명이 나왔습니다. 토론토 시간으로 오늘 정오까지 전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173만 1,520명이며 29,156명이 희생됐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가 총기 범죄의 온상이란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 31일까지 토론토에서만 350여 건의 총기 사건이 발생해 179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지난해 동기간 418건보다 적고 부상자 수도 줄었지만 사망자는 40명에 달했습니다. 최근 10여 년 넘는 기간 한 해 사망자 수보다도 더 많은 숫자로 우려할 수준입니다. 특히 살인사건의 절반 이상이 총기 살인입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발생한 살인사건은 총 74건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총에 맞고 숨졌습니다. 특히 10월에만 11명이 숨졌으며 이 중 8명이 총기 피살입니다. 토론토 경찰은 이 같은 총기 사건 급증에는 코로나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코로나 봉쇄 등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살인사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2019년 살인사건의 15%가 정신문제와 관련이 있었는데 2020년엔 30%로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미국에서 밀반입되는 불법 총기류입니다. 토론토 경찰은 총기 범죄가 조직 범죄와 늘 관련이 있는 건 아니라며 총기 범죄를 해결하려면 해당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제보나 커뮤니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총기 사건의 최악은 2005년이며 살인사건 최악의 해는 96명이 숨진 2018년입니다. 연방식품안전청이 리스테리아 식중독균 감염이 우려되는 버섯을 리콜했습니다. 리콜 제품은 칼튼 브랜드 버섯으로 흰색 슬라이스 버섯과 오르가닉 슬라이스 크리미니 버섯 이외에 PC 올카닉 브랜드 슬라이스 흰색 버섯이며 유효기간이 11월 8일까지인 227g들이 제품으로 온타리오와 퀘벡에서 주로 시판됐습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환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버리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국은 권고했습니다. 리스테리아 식중독균에 감염되면 구토와 메스꺼움, 지속적인 발열과 근육통, 심한 두통, 목 경직이 나타나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명 중 1명이 12세 미만 어린이로 확인되며 다른 연령대를 앞서는 가운데 온타리오주 스카브로의 한 초등학교가 코로나 집단 감염에 임시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토론토 교육청은 파머시 에비뉴와 로렌스 에비뉴 이스트에 위치한 프리셔스 블러드 카톨릭 학교에서 추가 확진자들이 나와 최근 총 13명이 집단 확인됐다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 확진자 13명 중 11명이 학생이고 교직원은 2명이며 토론토에서 2명 이상 감염이 확인된 학교는 13곳입니다. 한편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프레이저 보건지역과 밴쿠버 보건지역에선 지난주 금요일까지 152개 학교에서 1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으며 이들의 대다수인 139개 학교가 프레이저 보건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촉진하기 위해 존슨앤존슨 자회사에 얀센 백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월 얀센 백신 30만 회분을 도입했지만 미국 메릴랜드주 생산 공장 제조 과정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원료와 혼합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국내 배포를 중단했던 정부는 백신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이 1회 접종인 얀센을 선호한다며 이들의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2만 회분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실제 알버타와 브리티시 콜롬비아, 사스카추완주에서 얀센 백신을 요청했으며 조만간 캐나다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 유럽산 얀센 백신이 보건부의 안전과 품질, 효능 기준에 부합한다며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겨울엔 백신을 안 맞는 것보단 한 번이라도 맞는 것이 낫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는 구조 요청 손짓이 실제로 미국에서 납치 위기에 있던 10대 소녀를 극적으로 구해냈습니다. 지난 4일 미국 켄터키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16살 소녀가 차량의 창밖으로 손짓을 내보였는데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가 소녀가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아차리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자가 10여 킬로미터를 따라가며 경찰과 위치를 공유한 끝에 차량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불법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납치 용의자는 이틀 전 피해 소녀를 납치해 자신의 친척들이 있는 오하이오주로 데려갔으나 친척들이 납치 사실을 알게 되자 켄터키주까지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녀가 보낸 수신호는 손바닥을 펴고 엄지손가락을 접은 후 나머지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을 감싸는 동작으로 캐나다 여성재단이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외부에 몰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홍보해온 수신호입니다. 피해 소녀는 소셜미디어에서 이 구조 손짓을 배웠다고 전했습니다.